그러니까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쉽게 평가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복합적이므로 복합적인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도 패턴과 길을 보면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 또는 리더 입장에서 평가 시즌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 팀장 수준의 레벨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40대 초반 인사팀장이고요. 3년 차입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스타트업이라 하나씩 만들고 개선해가는 것들이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임원에게 치이고 팀원들한테도 치이고 업무량도 많고 팀원들 한 명 한 명 케어도 하라 그러고 책임감이 힘들다는 얘기는 못하고 매일 야근해 주말에는 병원 다니고 팀원들 업무 체크랑 피드백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는 이제는 체력에도 한계가 있지 고질병 허리 디스크 재발하고 하루하루 빨리 가서 연말 됐고 평가 시즌 내년도 사업 계획 깜깜합니다. 연말 되면 경영자 혹은 경영자를 보조하는 인사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평가까지 이때 몰려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뭔가 한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다 몰리는 겁니다. 그게 대충 하게 되죠.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몰리면 대충 하게 된단 말이죠. 힘든다는 이야기죠. 욕 먹죠. 대충 했으니까 퀄리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PI 목표 수립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요. 사람 관리 쉽지 않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온 이야기들이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조직 문화를 잡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야기가 나와죠.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달리기 평가를 하면 운동장에 가서 스톱워치를 들어야죠. 사람이 지능을 평가한다. 그러면 강의장에 앉아서 종이 놓고 문제를 줘야죠.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리기, 시험 공부하기, IQ 평가하기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전인격적으로 작동하죠.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평가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포함한 심리, 정서, 감정,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작동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 단순히 뭐 이렇게 한두 가지 보고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쉽게 평가하려고 그럽니까? 어렵죠. 여러분 자녀를 평가할 때 한두 가지 봐서 됩니까? 부부지간에 한두 가지 봐서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합적이므로 복합적인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도 패턴과 길을 보면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을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데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평가를 끝내버린다? 내가 하는 말만 보고 내 평가를 끝내버린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길이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역량평가란 비전 및 전략,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갖추어야 될 공통 역량, 단위 조직을 관리, 지도하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 직무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으로 나눈 지표를 활용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할 때 통상 이런 거죠. 공통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전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공통 역량은 통상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문 역량을 통상 전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좋으면 우리가 S 평가를 주고 양쪽 다 안 주면 D 평가를 주고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 전문 역량은 높은데 리더십 역량은 낮다.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 실무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리더십은 좋은데 전문 역량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는 관리자다. 통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역량을 관리할 때 1년 동안 대략 어느 정도로 가느냐? 아하, 1년 시작할 때 우리 부서는 올 1년 동안에 대리급 이하는 이런 역량을 발전시켜야겠다. 과차장급은 이런 역량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역량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거다. 그래서 올해 경영자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는 직원들의 실력을 좀 느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같은 데들이죠. 아마존의 이제 14개의 리더십 프린시플, 그래서 역량입니다. 이런 게 역량 템플릿이에요. 아마존의 14개의 리더십 템플릿은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벙커 특강으로 한번 다루고 싶은 주제인데 이게 리더십 역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냐, 동의할 만큼의 실력을 갖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존 안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회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넣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처럼 하셔도 됩니다. 역량 템플릿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 클래스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금천구의 제2기업입니다. 액션 12 이렇게 해서 탁월함, 전사적 관점, 고객 중심, 존중, 이렇게 12개를 3개씩 묶어가지고 4개의 카테고리를 주고 탁월함, 상대의 기재 수준을 넘는 결과물,
전사적 관점, 전사적 진정성으로 전사적 이익과 부합하는지, 고객 중심, 고객을 기쁘게 하는 서비스, 존중,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2가지처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이게 직무 역량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조직 역량,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KPI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에 대한 성과 지표 중에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인 수치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평가 방법입니다. KPI 지표 평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KPI 평가 어때요? 내가 속한 팀의 KPI 결과와 내가 가진 개인의 KPI 결과를 더해서 종합 KPI 점수를 내죠. 경우에 따라서 이 앞에 전사적 KPI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사 점수, 팀 점수, 개인 점수 세 개를 같이 한다. 전사 점수를 50%, 팀 점수 30%, 개인 점수 20%. 통상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상권 담당자이거나 어디 영업부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좀 묻혀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점수를 50%, 팀 점수를 30%, 회사 전체 점수를 20% 이렇게 넣어서 관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비율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KPI 평가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초에 평가 합의서라는 걸 하죠. KPI 평가는 반드시 평가 합의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게 정해진 KPI는 이렇게 5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가겠다. 혹은 연말까지 이 정도까지 가겠다. 반드시 합니다. KPI 평가는. 그리고 연말에 1년 연초에 약속한 것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 그것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한 20%를 경영자의 질적 평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변수가 생길 건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 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KPI 평가고 요게 KPI 합의서입니다. 팀 KPI 지표명 1, 2, 3, 4, 5 개인 KPI 지표명 1, 2, 3, 4, 5 자 위에 KPI 도전하겠습니다. KPI 도달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인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멤버의 KPI에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리더도 여기다가 사인 쫙 합니다. 요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식 프랜차이즈 KPI다. 그러면 자 외식 프랜차이즈 그러면은 자 목표 지점 모니터링 점수 80점, 지점 식자재 원가율 30%, 단골 고객 수 확보 2만 명, 신규 매장 수 20개, 출시한 신제품 수 5개, 매년 혹은 월간 우리 팀에서 달성해야 될 핵심 계기판이 무엇인가를 상호 간에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1년 동안 쫙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KPI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바꾸자. 야, 그거 지표는 아니지만 이것 좀 해줘. 이런 어떤 변수가 없다면 하기로 한 것대로 평가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OKR은 뭐냐? KPI로만 하면 주어진 지표에 대해서만 하니까 좀 도전적으로 좀 합시다. 자꾸 줄이고 낮추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닌데요. 자꾸 이런 문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IMF 이후부터 지난 30년 동안 싹 생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표와 핵심 결과를 이루는 말로 조직의 목표와 그 결과를 정의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제 OKR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OKR은 어떻게 되냐면 평가 방식이 달성 점수와 도전 점수가 있죠. 달성 점수가 있지만 도전 점수가 따로 있어요. 왜냐? 달성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도전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달성률이 낮지만 도전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여 점수 같은 것도 있어요. 플러스 과정 점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OKR 컨설팅 하면서 사용하는 어떤 관점들인데 과정 점수가 뭐예요?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와서 시킨 일 제대로 충실하게 정확하게 잘 따라한 그 팀 과정 점수 플러스 10% 들어가죠. 이런 거. 과도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여 점수는 뭡니까? 조직 내에 기여한 굉장히 어려운 주제. 원가 절감 2분의 1 같은 거, 그런 거, 공기 뭐 2분의 1 이런 거 있죠. 그런 도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그 팀, 기여 점수 10% 들어가죠. 그리고 달성 점수는 60%로 내려버리죠. 달성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했고, 기여했고, 과정 잘 참여하면 점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에 반영해서 성과급에 반영 때리는 겁니다. 요게 OKR 평가 방식이에요. OKR 평가 캘린더도 비슷합니다. 평가 안내문만 있어요. 1년 초에. 대신 뭐가 있어요? OKR 분기별 합의서가 있는 겁니다. OKR 실행 계획서가 1년에 4장이 있고 그 4장에 대해서 골드 미팅하고 골드 미팅 카드들 4장 누적해서 1, 2, 3, 4분기 누적해서 연말 결산할 때 평가 안내문 해주고 연말 골드 미팅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달성 점수 60%, 도전 점수 20%, 기여 점수 10%, 과정 점수 10%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연말에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가 받아가지고 달성률 떨어질 것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그래도 60%는 그거예요. 60%는 그거지만은 그래도 그게 좀 내려가고 도전성, 기여도, 과정
요거를 평가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하죠. OKR 하비스도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를 곱하기 4번 하는 겁니다. 아까 KPI는 1년짜리를 한 번 하는 거였죠. 요게 좀 달라요. 위에 OKR에 도전하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사인 딱 해주는 거고. 자, 우리 멤버의 OKR에 동의하고요. 그걸 위해서 돕겠습니다. 사인 딱 하는 겁니다. 근데 KPI하고 OKR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평가를 활용한 균형 잡힌 평가 방법을 우리는 종합평가 캘린더, 종합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평가 안내하고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피드백하고 연말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과 목표 합의서 이게 바뀌죠. 물론 중소기업에서는요 연초에 그 부서별 지표, 개인별 지표 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팀 계기판, 지표와 목표 있죠. 성과 목표, 표준 목표가 있고 혁신 목표가 있어요. 표준 목표는 우리가 꾸준하게 루틴하게 움직여야 되는 곳들. 혁신 목표는 약간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요게 KPI를 염두하고 쓴 칸이고요. 요게 OKR을 염두하고 쓴 칸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KPI는 위쪽에다 적으시고 1년짜리 OKR은 아래쪽에다 적으시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 팀의 기본적으로 지켜가야 될 계기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칸 다 못 적는다. 괜찮아요. 한두 개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서프라이즈 평가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래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거 내용 적기 어려우시다면 가인지 캠퍼스에서는 이미 KPI 뱅크, KR 뱅크 다 올려놨습니다. 수백 개가 올라가 있어요. 업종별, 직무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요.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7,000개 이상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인력은 관리하고 인재는 관계를 맺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1대1로 인재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안타까운 일이 몇 번 있는데 직원 수가 뭐 5명, 15명 요 정도예요.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KPI 리스트 좀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직원 10명, 15명도 안 됐는데 경영자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생각을 적게 하고 대신 기준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평가 들어가겠다? 직원들 평가해야 동기부여 되니까 그거는 본질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본질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언더백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15명 정도 될 때까지는 시스템과 원칙, 물론 인프라로서 필요하지만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개별적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 15명 그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재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맺을 수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인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관계 맺기 시작하면 그들은 인재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